주식 코인으로 또는 도박 사치로 이렇게 파탄에 이르러서 파산하고 채권자들 돈 떼먹는 거는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, 실제로 이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.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해야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. 우리가 네.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에 대한 편견은 많이 다뤘는데 네.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다룬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서울회생법원의 도산 통계 자료에 개인회생뿐만이 아니라 파산에 대한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회생에 대한 것부터 소개를 했는데, 파산은 과연 누가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, 사실 개인회생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파산 자체를 먼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파산을 하는지 오늘은 그 통계 자료를 토대로 실증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통계 자료에서 나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,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서울회생법원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의 순서다라고 판단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파탄 시기부터 파산 신청까지 걸린 시간이에요. 쉽게 말해서 내가 연체가 시작된 때부터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파산을 신청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냐라는 것인데, 가장 많은 비율은 약 54%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말은 어떻게든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불량으로 살거나 도망치면서 살거나 3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지내다가 신청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이화여대 법학과 명예교수님인 오수근 교수님이 쓴 보고서가 있는데, 거기에 보면은 파산 신청자들이 파산을 꺼려한 이유의 가장 많은 이유가 파산하면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가 36.9%, 약 37%였습니다.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파산이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좀 무섭게 다가오다 보니까 불이익이 많을 것 같아서 파산을 주저하고 파탄 시기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서야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재밌었던 거는 파탄 시기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분들도 꽤 있었어요. 그분들의 비율이 꽤 많았습니다. 21년 이상이 8.11%, 16년에서 20년이 8.9%, 11년에서 15년이 9%. 그런 분들은 왜 먹고 살고 있나요?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, 대부분이 이제 IMF 때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사업이 망하셔서 신용불량으로 현금으로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분들,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런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됐던 게 파탄의 원인이에요. 어떤 이유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나? 우리가 파산한 사람들 욕할 때 흔히 주식 코인으로 또는 도박 사치로 이렇게 파탄에 이르러서 파산하고 채권자들 돈 떼먹는 거는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, 실제로 이 통계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.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,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, 생활비 지출 증가가 굉장히 높았고요. 우리가 우려하는 도박, 사치 등 낭비로 파탄에 이른 비율은 굉장히 소수였어요. 그 정확한 비율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거는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,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많은 비율인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,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, 생활비 지출 증가는 각각 48%, 44%, 47% 정도 됐고요. 도박, 사치 등 낭비는 0.7%밖에 안 됐어요.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주식 실패,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는 10.95%였는데, 이 부분은 확실히 주식 실패 비율이 많아 보이는 게, 2021년도만 하더라도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이 2%밖에 안 됐거든요. 이 비율이 거의 11%까지 늘었으니까 사기 피해자가 그렇게 늘었다기보다는 투자, 주식 실패 비율이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. 그 다음으로 얼마만큼의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는가 라고 봤을 때 70.35%가 2억 원 이하, 대부분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였고, 채무액의 총 액수는 개인회생보다 개인 파산이 좀 더 많았어요.
그 다음 연령대가 이제 개인회생과 확연히 대비가 되는데, 개인회생은 20대, 30대, 40대가 제일 많은 반면에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50대, 60대가 약 77%로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. 그 다음 얼마만큼의 월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냐? 월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75%로 제일 많았고요. 파산한 사람들 재산 많이 있는데 숨겨두고 파산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곤 하는데, 재산 총 합계가 1000만 원 이하, 모든 재산을 합쳐도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44.9%로 제일 높았으므로,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시선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뭔가 파산이라고 하면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? 뭔가 그 느낌이.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. 파산이라는 말이 너무 정말 강한 것 같아요.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개인회생도 파산이에요. 파산법 중에 일부가 개인회생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,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하고,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따로 분리가 돼 있지만 도산제도 안에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데, 이 도산을 또 영어로 번역하면은 뱅크럽시고, 뱅크럽시를 한글로 번역하면 파산이에요. 파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닌데,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파산이 회생보다 채무자한테는 좋아요. 채무자는 파산을 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해야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을 받습니다. 회생을 하면은 채권자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.